가스요금은 알겠는데 하수도요금은 왜 내요? 우리가 사용한 물을 자연의 깨끗한 상태로 보내는 과정을 하수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중요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 하수처리 비용? 물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한 물이 그렇게 쉽게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겠어. 물을 강으로 보내려면 여러 정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정화 과정? 쓰고 버리는 물도 정화한다고요? 점점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더 알려주세요. 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졌구나. 자, 그럼 우리 가평 공공하수처리장에 한번 가볼까?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장동민 씨. 오늘은 하수처리 시설의 기능하고 물의 정화 과정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나요?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계시는 이곳이 바로 가평 공공하수처리 시설이고요. 이곳에서는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시설들을 24시간 운영하여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공원인 줄 알았어요. 네, 주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드리고자 언제나 위생적이고 쾌적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역할은 뭔가요? 각 가정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여러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방류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나 콜레라의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는 물리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포함한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없으면 전염병에 걸린다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 14,000여 명이 하수도 시설이 없어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최고의 예방시설이 바로 하수도 시설입니다. 그럼 3단계에 거쳐 물을 정화하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겠는데요? 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물 약 1리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1,2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하수도 요금을 통해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더 아끼고 절약해야 되겠네요.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가정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곳 침사지를 통해 물속에 있는 쓰레기 등을 걸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물에는 아직 많은 이물질이 남아 있는데요. 침전지를 거치면서 물보다 무거운 물질을 구분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물속 오염물질의 40%가 제거됩니다. 이 다음 공정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미생물을 이용해 물속에 남아있는 유해한 물질들을 분해하는데요.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체 유해 물질의 80%를 제거하게 됩니다. 생화학적 처리를 마친 물은 잠시 휴식을 하게 되는데, 휴식을 하는 동안 물속에서 분해된 덩어리들이 아래로 가라앉아 맑은 물만 위로 뜨게 되고,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치면 침전물과 미생물이 섞이게 되는데, 이를 활성온이, 슬러지라고 부릅니다. 오염물질을 없애는 온이 처리 과정도 중요한데요. 슬러지는 농축조로 보내지고 최종 침전지를 통과한 물은 총인 처리 시설에서 화학적 처리 후 소독조에서 대장균 소독을 거쳐 하천으로 가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맑은 물 만드는 과정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맑은 물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과 철저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거군요. 주무관님하고 그의 관계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축산농가 등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건 아빠가 설명해 줄게. 공정의 슬픈 분뇨나 기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뇨 및 가축 분뇨,
원수 내에 혼합되어 있는 협작물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전처리된 원수에 들어있는 유기물 및 총질소를 미생물을 이용해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데 친환경 방식이라 냄새나 유해 성분의 배출이 적게 발생됩니다. 1차 처리가 완료된 액을 고형물과 물로 고액 분리하는 탈수 공정이 이에 속합니다. 약품을 이용해 남아있는 난분해성 COD 및 총인, 색도를 플록화시켜 탈수를 통해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되는 오염물은 총인 및 부유 물질입니다. 2차 처리를 마친 탈수 여액 중 미처리된 부유물과 색도, 살균 소독을 하는 단계로 여과 설비 및 고도 처리 설비를 두어 처리합니다. 주처리 오염물질은 색도 및 살균 소독 등입니다.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물이 부족하다? 놀라셨죠? 그 이유는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변기 이물질 투입 금지. 또한 변기에는 담배꽁초, 위생용품,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되며 변기 물탱크에 벽돌이나 물병을 넣으면 물탱크 물의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릇 세척. 설거지통을 사용하거나 샤워구형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적은 물로 높은 세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쉽지 않나요?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듯 물도 분리수거를 잘 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이는 곧 하수도 요금과도 직결돼 가게 경제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공 하수도에 이물질 투입 금지. 하수 맨홀에는 폐유, 유독 성분, 쓰레기, 오물 등의 이물질과 분뇨 수집 운반 차량 등을 통한 투입은 안 됩니다. 하수 처리장이 망가져 하수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공공 수역으로 방류돼 주민이 수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물 투입 금지. 동물성 기름은 관에서 식으면서 굳어져 오수가 흐르지 못하게 해 배수 설비에서 역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물은 식히거나 거름망으로 걸러야 하며 기름 덩어리는 음식물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관 막힘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배수 설비 유지 관리. 특히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배수 설비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요. 배수 설비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악취,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가정은 월 1회, 영업장은 월 2회, 막대기나 소재 도구를 이용해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베란다 배수구는 빗물관에 연결돼 있어 세탁 오수가 바로 하천으로 배출될 수 있는데요. 세탁기는 베란다 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불법 공공하수도 공사 금지. 공공하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전문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무면허업자가 불법 시공을 하면 공공하수도가 파손되어 도로 치마, 토사 유출, 지하수 유입, 관 막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과 재시공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옥외 수도전 시설 개선. 옥외 수도전이 하수관에 연결된 경우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빗물 유입 방지 턱이나 지붕, 배수구 마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수 처리 시설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도 잘 쓰고 버리는 생활 속 작은 실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평. 가평군 하수사업소가 깨끗한 물 지킴이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